개인 간 직거래인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 지적과에 방문하여 신고 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을 뿜뿜 전하고픈 다음TV 김동환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와는 양식이 조금 다른 분양권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계약 전 준비 사항과 계약 시에 필요한 특약 문구 그리고 계약 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부 부동산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살면서 이런 경험이 최소 몇 번이 있을 테니 미리 내용을 숙지하여야 대처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소유주 확인. 2. 계약금, 중도금, 확장비, 유상, 옵션비 등 납부 내역. 3. 전매 가능 여부. 4. 대출 승계 가능 여부. 첫 번째로 소유주 확인입니다. 신분증과 분양계약서 원본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과 비교 대조하여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분양권 소유주가 맞는지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분양대행사 모델하우스의 유선 확인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없다면 증명서를 간혹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신분증과 분양계약서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계약금, 중도금, 확장비, 유상옵션비 등 납부 내역.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 영수증, 분양계약서 원본과 유상옵션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계약금은 입금 자체가 안 되면 분양권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까지는 필요 없으나 내가 계약한 아파트의 유상옵션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죠. 세 번째, 전매 가능 여부. 혹시 전매 제한이 있는 아파트는 아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매 제한이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 거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영업정지, 거래 당사자는 거래 무효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출 승계 가능 여부. 간혹 계약하고 나서 매수인이 대출 진행이 어렵다고 계약금 돌려달라는 말씀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우격다짐으로 행사할 때도 있는데요. 엄연한 계약이고 본인이 은행에 먼저 체크를 해봤어야 하는 문제로 본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게 되면 매도인은 거래할 수 있었던 기회도 다 놓치게 될 뿐더러 매도인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매수인이 제3자를 구해야 하며 매도인이 제3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특약에 넣어줘야 합니다. 특약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4가지 확인사항을 마쳤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텐데요. 본계약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는 명의 변경에 적극 협조하며 매도인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매수인이 포괄 승계한다. 분양금액은 공급금액과 발코니 확장을 합한 금액임, 총 매매 금액은 분양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정상금액은 납부한 금액 더하기 프리미엄 금액으로서 공급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 중도금 몇 회차와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잔금 당일 정상 금액 얼마 중 계약금과 중도금 몇 회차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함.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금은 공급계약금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매수인의 대출 실행이 불가할 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인의 대출 실행이 불가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특약에 넣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매도인은 계약금 상환 의무가 없으며 대출 실행이 불가할 시 매도인이 제3자를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 문구를 넣습니다. 잔금일은 무슨 건설 측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인지대금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 시에는 위 부동산 표시의 본조 제2조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위반 시 기지불금 원금을 포함한 원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별도의 손해금으로 매매금액의 10%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위반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별도의 손해금으로 매매금액의 10%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시부터 잔금 사이에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여 계약금을 포기해도 매도인의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올라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의 약정을 넣습니다. 저희도 금액에 따라 10%에서 20%를 넣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수임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 정산지불금, 계좌번호, 농협 123-45-678901 홍길동.
1. 부동산 실거래 신고. 2. 명의 변경. 3.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에서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대행해주고 있으나 개인 간 직거래인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 지적과에 방문하여 신고 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거래 신고는 명의 변경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까먹기도 하는데요. 30일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구비 서류를 챙겨서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에 가서 명의 변경 날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진행했으면 당연히 명의 변경 날 진행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꼭 신고 바랍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관해 실무적인 접근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다움TV 김동환이었습니다.